인류가 이게 전기를 발명을 한 게요. 번개 치는 이런 장면에서 번개 치는 장면에서도 전기를 처음 발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옷과 옷을 마찰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더니 이게 마찰 전기인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전기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더라.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지 같은 것을 개발하기도 하고 영구자석과 반응을 시켜가지고 구리를 이렇게 회전을 시켰더니 전기가 이렇게 구리선을 통해서 전도되더라. 금속은 전기를 전도하는 현상이 있는데 구리는 특히 전도를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구리선이 된 거죠. 전기선이. 이게 전기의 발명과 그렇죠. 자동차 전기의 발명과 모터, 현대 기기는 좀 전기의 발명과 컴퓨터 전기의 발명과 이렇게 조명, 형광등 전기의 발견과 TV 전기의 발견과 라디오, 무선 전파 이것도 다 전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이 됩니다. 빛도 전자기파고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방법에는 필라멘트를 텅스텐을 이렇게 전기를 많이 넣었더니 가열이 되면서 빛으로 바뀌더라. 그래서 이렇게 화목난로 이렇게 나무를 갖다 태웠더니 이게 빛으로 바뀌더라. 이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형태만 바꿀 뿐 바뀌더라. 빛은 태양빛을 태양전지 해가지고 전기로 바뀌더라. 다시 그래서 이렇게 마치 액체가 고체가 되고 얼면 그래서 또는 기화돼서 기체가 되고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변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라는 것이 이제 현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성질을 이제 전기가 약간 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쪽에서 서로 이렇게 물이 서로 끌어당긴다. 이게 전기도 서로 끌어당기는 현상인데, 그래서 보면 도선에 이렇게 딱 보면 이렇게 전도되는 현상이 있고요. 특정 거리 안에서는 특정 거리 안에 테슬라 유도절기처럼 금속이나 사람 같은 것이 있으면 전도되고 벼락 같은 것도 고목 같은데 이렇게 전기 유도되는 물과 꺼낸 물층이 좀 있거나 유도되는 전기가 흐르기 쉬운 쪽으로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거에 딱 벼락 맞죠. 이렇게 해서 한쪽에 전적으로 전기가 전도되더라. 이걸 갖다 교류 전기를 걸어 보니까 이렇게 교류 전기를 갖다 이렇게 테슬라가 발견 전기의 방향을 이렇게 방향 바꾸니까 무선 전파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달에 멀리 전력 송수신이 되거나 그래서 연달아서 계속 전기를 넣었더니 통신까지 되더라. 이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실 같은데 이렇게 전달을 야 실을 딱 통해서 이게 뭐지? 이게 진동이 전달이 되는구나. 몸에 딱 귀를 통해서 안 들어도 뼈에다가 딱 진동을 전달하면 통해서 듣는 이런 보청기도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 전달이 되는구나. 우리가 하는 목소리가 공기를 진동을 시켜서 그 진동수가 전달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이게 서로 틀리게 해가지고 진동수를 틀리게 해가지고 서로 다른 수많은 형태의 주파수를 만들어내고 무선 주파수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도선을 만들어서 얘가 봐라 이게 금속을 통해서 전달이 되네. 나무를 통해서 전달이 안 된다. 이걸 이해한 거죠. 전기를 걸었더니 얘는 전기가 통하는 놈이고 안 통. 이건 이제 과학의 발견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거 알루미늄도 되지만 구리도 알루미늄 선도 있어요. 구리도 되고 은도 되고 금도 통하네. 근데 이렇게 비싸니까 구리가 제일 낫다. 그래서 전기를 그 안에 이렇게 피복 안 입으면 전기 금방 날아가서 방전이 되니까 피복을 입혔다. 축축 해서 그 안에서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나 이런 일반 납축 배터리 같은데 피복을 전기선 저런 템포를 끼우면 외부 방전이 잘 안 되고 그 안에서 전기가 잘 가둬지고 지금 겨울이나 봄 여름에 이렇게 내부 환경이 강하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는 방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한 거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번에 배터리 모듈 하나하나도 그렇다는 거죠. 네 번에 배터리 모듈을 갖고 있다. 그럼 자동차도 배터리 모듈들이 작은 정보가 다 있는데
그것도 다 그렇다라는 거죠. 전기선 피벽 절연, 열을 좀 견딜 수 있어야죠. 자동차 배터리, 그 배터리 모듈로 되는데 그것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만드시면 저기서 전기선 피복 안에 넣었더니 전달이 잘 되더라. 네네네. 전달이 잘 되더라. 그다음에 이진법을 발견해가지고 그 안에서 통신선으로도 만들고 또는 전기선으로 만들어갖고 해보니까 전기를 딱 이렇게 당기니까 멀리 전송이 되더라. 테슬라. 직선으로 보내니까 피복을 안 입혔더니 전기가 방전돼서 우리가 그래서 전송 효율이 나빠지다. 피복을 입혀보자. 직선으로 쭉 보냈더니 얘가 얼마 못 가더라. 전기 나오면 너무 심하다. 테슬라 그럼 압을 주자. 또 변기 방향을 탁탁탁 가지고 조금씩 전진시키자. 이게 이제 교류 전기예요. 네네. 직류 전기는 이렇게 모터 같은 거 이렇게 오잖아요. 그걸 직류 전기로 모터 이렇게 전기 줬다 안 됐다 그러면 이렇게 기계 작동이 안 되니까 일정하게 그렇게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저기 시켜. 그래서 한 방향 계속 줬다 안 줬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 그래서 한 방향으로 전기를 쭉 직류로 바꿔서 모터를 돌리거나 기계를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꾼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찰 전기를 했더니 이 한쪽에서 전적으로 전기가 전도되네. 그래서 내가 태양전지에다 열을 가하거나 교류 전기나 직류 전기를 할 때 교류를 이렇게 탁탁탁 자극을 해주면 에너지 준위가 높아져가지고 인자가 이렇게 이탈하게 해서 이동이 쉽게 사라지기 쉬우니까. 네, 그렇게 구리 코팅이나 알루미늄 기타 다른 금속 코팅을 해서 이쪽으로 유도한다. 또는 자철석을 코팅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태양전지 만드시면 되겠어요. 태양전지에다가도 약간 오돌도돌하게 만들면 그게 전기가 좀 더 충전이 쉽고 오목오목하면 전기가 고이기 쉽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뭐 반도체 트랜지스타, 카펜시타 있는데 P, M 반도체에도 그러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데다가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를 MLCC 기술에도 이게 쓰이는데,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기술들의 적용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태양전기가 만들어서 일종의 피복을 입혀줘가지고 그 안에 전기를 가두어서 흐르게 한다. 전기선 피복이 있듯이 방전이 쉬우니까 전기를 직류나 교류 정도에서 당겨서 이쪽으로 하고, 구리만 넣는 게 아니라 그럼 구리를 대중소 넣어서 흐르게 하자. 이게 이제 제 기술이에요. 구리를 이렇게 대중소 이렇게 나노 단위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너무 전이차가 돼서 전도가 잘 된다. 이걸로 이제 구리선, 전기선, 통일선 만들거나 광선미선, 근데 뭐 광선미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태양전지가 이렇게 해서 코팅을 주거나 배터리 슬러리, 금속 배터리, 금속이나 비금속을 대중선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구리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만 넣지 말고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전기를 들이면 거기서 전자가 자극이 돼가지고 일종의 전자 이동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도. 또는 뭐 가스에다가 전기를 걸어주면은 전기로 바뀌는 게 이제 형광등이지 않습니까? 형광등.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그런 것들을 칠해가지고 추가로 전기를 생성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다 그러면 인비소 질소는 탄소 분석가를 넣고 여기 양 많이 주고 적긴 양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자철성 넣는 거는 반도체에도 이거 쓸 수 있다 그랬죠. PN 아니면 캐베시타에게 넣거나 그래서 MLCC 기술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도 있고, 뭐 자철석을 단독으로도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주고 적게 많이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직류나 교류에 전기가 걸리면 전자 이동이 시작된다. 여기다가 MBS 질소는 항상 분석가를 넣어줄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페인팅 구조로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과학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태양전지에다가도 이렇게 발라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수십장 수백 동 단위에서 전기를 걸어서 생산할 수도 있고, 전자석을 갖다가 인류가 이제 철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아 놓으니까 얘가 전기장이 형성이 되더라. 자석처럼 당기는 현상이 생겨. 그걸로 이제 전자석을 개발을 했는데, 인덕터도 이렇게 해요. 인덕터도 하는데 약간 거기다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으면 구리가 굵은 놈, 얇은 놈, 굵은 놈 이런 식으로 틀린 놈, 뭐 훨씬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 모터 발전기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파워가 세진다는 거죠.
스피커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감안하면 더 이게 에너지 단위가 세진다. 이 기술을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하나는 부드러운 음질, 또는 강력한 음질, 뭐 사이즈가 몇이든. 네네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전자 970m 구리끼를 감안하니까 전자 철심 안 했을 때보다 강력 당기는 힘이 이렇게 되면 전자석의 힘이 수백 배나 강해지더라. 이제 발견해서 전자석이 발견된 거라 그랬죠. 네네. 그럼 여기다 구리다. 그러면 구리 자체에다가도 인비소철성 흑연 탄소 분석을 자천성 있는 거지 않는 거죠. 전기 70m에다가도 인비소철성 흑연 탄소 분석을 자천성 있는 거지 없는 거죠. 전기 드린 전기에 비해서 추가로 생산이 될 수도 있다. 또는 그 철심을 자천성으로도 만들어서 1차 콜, 2차 콜 극단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두 개를 틀린 건 넣어주면 더 파워가 세다. 이게 이제 전자석 이론이고요. 그것을 약간의 테슬라 코일처럼 극단적으로 만들면 스파크 발생, 그 정도 발생하지 않고 적절한 정도로 1차 콜, 2차 콜 사이즈 같은 가만 전기를 걸어주면 그걸 통해 스위칭을 통해서 전기를 생성하고 물 전기분해도 이걸로 하고 우리다 자천석 깔아놓을 수도 있고 리튬, 나트륨, 컬륨, 칼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깔아가지고 전기 생성한다. 말씀을 드렸죠. 이걸로 스위칭을 이런 거 수십 개로 스위칭을 이용해서 전기를 한순간에 딱 단락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테슬라 콜처럼 극단적으로 만들면 스파크 화재가 일어나고요. 그건 그것대로 쓸 때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뭐 저기 자동차 연소 기관에 그걸로 이렇게 스파크해서 이렇게 딱 불꽃을 이렇게 점화시키는 데 사용하는데 이걸 수십 개 이용해서 공리를 뒤로 당겨가지고 땅 놓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전기를 끊어주면 이게 쇠구슬 같은 것 때문에 이게 레일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인덕터 같은 기술에서도 이렇게 인덕터 이렇게 동그랗게 돼가지고 구리 코일이 똑같은 크기인데 구리 코일을 틀리게 들어가면 좀 더 세게 당기거나 또는 것을 공급할 수도 있다. 전력을 이렇게 스위칭을 통해서 자기장을 이렇게 뭐 전기 자기장이 이렇게 되는데 풀어가지고 전기를 도선을 이용해서 공급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걸 이제 전자석 이렇게 전자석 원리처럼 철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천석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면 더 세다. 그래서 EMP 공격당해서 빨아들이고 구름지역 가스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또 숫자를 이용해가지고 금 빨아들여서 충전할 수 있다. 배터리 같은데도 전기를 충전할 때도 빨아들이시고 또는 이렇게 방전할 때 빨아들이시거나 빠르다. 하시면 통신의 이동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러자 말씀. 통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탁탁탁 걸어준다는 거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한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은 별에 있는 게 전리층이다. 전기로 테슬라의 전기처럼 빛을 유도한다 이론이에요. 제 이론이. 그래서 이렇게 뭐 어떤 이동통신이나 모든 통신할 때 무슨 탁탁탁 걸어준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이것이 신호도 뚜렷하다. 전부 뭐 태양빛 같은 거, 이렇게 자시광선이나 적외선 같은 것도 유도할 수 있다. 음도 유도할 수 있다. 스피커 같은 데서 이렇게 공간의 특정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마이크 어떤 전파를 주고받는 송수신 관계도 있을 수도 있고 그거 없이도 음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주파수를 맞춰서 공간의 사방에 퍼지는 그런 전축 스피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또는 이게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음도 전자기파니까 탁탁탁 걸어서 하나의 진동이라는 게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공명 현상 비슷한 건데 주파수를 맞춰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도청 기술에서 10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의 목소리를 탁탁탁 해갖고 나머지는 지우고 변조 목적을 통해 이렇게 확대를 시켜가지고도 그 사람 지도자의 위치를 찾아내거나 살상행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압을 갖다가 이렇게 반도체 회로다 캐패시다가 이쪽을 도핑 농도를 많이 주고 적게주고 그래서 차이를 도핑 농도 많은 것은 전압이 세더라. 도핑 농도 낮은 놈보다 이렇게 전류가 많이 걸려 있으니까 그 중에서는 도핑 농도가 많은 거. 금속 예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돌도털하게 만들어 놓으면 평면보다 전압이 세다. 전류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캐패시다, 트랜지스터, 피안데스터 피반도체 도돌도털하게 태양제 오돌도털을 만들어 오목오목한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뭐 반도체 플로팅 게이트 같은 약간 일반 회로다 그러면 이게 두텁게 만든 레이저로 택시할 때 이게 두터운 점을 넣어 이게 플로팅 게이트로 만들어 하나만 코팅을 해서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해서 일정 문턱 전압을 주고 이게 문턱 전압 너무 충전되고 그거보다 이 안에 있는 전기보다 좀 더 높은 전압을 뺄 수도 있다. 이게 플로팅 게이트가 수천만 개 수십 종의 가로세로 높이로 해서 주소를 설정하고 일가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 전기 있을 때 없을 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크기를 따라서 대중소에서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 0, 1, 2, 3, 4, 5, 6, 7, 8, 90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광반도체에서 광섬유 끝단을 동그랗게 만드는 거기 불이 들어온다. 광섬유 전체에 대해서 뿔룩뿔룩하게 만들어 놔. 그러면 전체가 저항이 원래 불이 들어온다. 그걸로 전구를 사람 모양 전구를 만드는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광섬유만 유리도 그러하다. 유리 플라스틱 다 됩니다. 이런 것도 뿔룩뿔룩하게 만들어 놓거나 오목오목하나 하면 빛이 더 발산을 하는데 뭐 이렇게 필라멘트 같은 이런 것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도 색다른 형태의 전구를 만들어 놓는 기술, 광섬유를 가지고 이렇게 LED 발광다이드가 해가지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치를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섬유 끝단하고 LED 발광다에 전기를 줘가지고 광센서에서 광이 있느냐 없느냐 광 디램을 만들거나 나노 단위로 가능하다니까 적층할 수도 있다. 광 디램에 배터리 줘가지고 전향 장치로도 이거 하시면 되게 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처석이 있다. 자처석이 있는데 전기를 정방향 박강에서 이렇게 어느 쪽에 전기를 걸어주냐에 따라서 자기 모멘트를 정렬을 바꿀 수가 있다. 그걸 일가형으로 표시한다. TMR 센서 해가지고 유도줄로 걸어서 어느 쪽으로 정렬되는 걸 테스트해서 증폭한다. 감지 반도체 디램의 감지열에 같은데 전류 센서 같은데도 TMR 센서가 증폭 구조에 있어서 얘를 구리다. 만약에 구리다 그러면 대중선도주고 인비서주석은 탄소 금속으로 다른 금속으로도 대신 발열이 있어서 낭비가 있고 속도가 저하돼.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자처석 있는 부자 없는 부자 연구자석 분말도 줄 수 있지만 쉽게 사라지니까 이렇게 전기 걸리면 자처석 분말을 그래서 증폭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PN 이런 데도 가능하고 MLCC 기술에도 그런 걸 넣어가지고 전기 증폭 구조로 가지고 전류를 생성한다. 자처석 단독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네. 이런 부분 이게 과학적인 지식이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생겨서 기술을 발견하고 기술을 그렇죠. 지적재산 형성을 위해 발표를 하는 것이죠. 우연히 나오는 건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전압의 차이 한쪽에는 전기가 많고 전이차라고 그러죠. 전기가 적다면 전압의 차이로 해서 이쪽에서 전기가 많은 쪽에서 끌어주면 이렇게 이쪽으로 끌려당긴다. 이쪽에 전기가 작은 쪽에서 끌어당기면 확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물에 잉크를 띄우면 이렇게 해서 잉크가 들으면 그러니까 퍼지는 걸 확산이라고 물에서 그렇죠. 한쪽에서 농도 혈액 같은데 이렇게 삼투압 막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액상이 못 건넌다 그랬을 때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려서 당뇨병 환자 같은데 이렇게 스위치가 안에 있는 세포의 어떤 수분을 끌어당겨 이렇게 해가지고 적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물질 기원이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비스 해가지고 한쪽에 전류를 도핑 농도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캐패시터 PN 이런 데서 소스 드레인이 되거나 그래서 안에서도 하나 단독으로도 이쪽에서 걸어주면 이쪽으로 걸려가지고 증폭을 만들어낸 전기를 충전하거나 이런 공급하거나 끌어당기는 현상을 할 수 있는데요. M모스다, CM모스다 그러면 도핑난 높고 낮고 회로 가운데 문턱 전압 쪽 이쪽에서 전기를 걸어서 도핑난 높은 쪽에 전압을 걸어줘가지고 캐패시터에 있는 전기를 빼가지고 접지로 흐르게 하거나 낮은 쪽에서 전기를 줘서 캐패시터에다 충전을 시켜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뭐 플로팅 게이트다 그러면 이렇게 캐패시터 이게 도핑난 높고 낮고 이게 문턱 전압 이쪽에 주고 넘으면 이게 충전이 되고 이 안에 있는 전기보다 이렇게 더 높은 전압으로는 뺄 수도 있다. 산화만 코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저기서 바이폴라도 만들 수 있어요. 바이폴라 도핑난 높고 이 안에 가운데는 약간 베이스 그다음에 이쪽은 콜렉터니까 가운데는 그냥 전극역학만 하도록 전기를 걸어주고 산화만 코팅 일정 이상 전원기를 걸리면
전기가 채널이 형성되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확산 현상, 높은 쪽에 낮은 쪽으로 확산 현상이 이루어진다. 높은 쪽에서 걸어주면 이쪽으로 증폭을 딱 겹쪽으로 해서 그쪽에서 열이 이제 이런 게 뭐냐면 펠티어 소자 열이 위로 올라가고 이 낮은 쪽에서 걸어주게 되면 냉기가 위로 올라가게 밑으로 이렇게 날기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펠티어 소자 만들 때도 쓸 수 있고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느 쪽에 전압을 걸어주냐 전기 줄다리가 그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전에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LED 발광 다이오드다. 여기다 특정 어떤 금속이나 비금속을 배치를 해가 전기를 걸어줬더니 필라멘트처럼 그래서 전기를 걸어줬는데 열이라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빛으로 바뀌더라. 이걸 알아낸 거예요. 형광 물질에 그것을 부딪혀 주니까 가시광선으로 저기 자외선을 부딪혀 주니까 이 물질을 했더니 자외선으로 곧바로 바뀐다. 그래서 형광 물질이 부딪혔더니 서로 반응을 해서 두 물질이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으로 바뀌더라. 이런 걸 알아낸 거죠. LED 발광 레이저 발광 다이들 하니까 좀 더 높은 에너지 주기가 나와서 레이저 이렇게 막 시각도 하고 뭐 공격 무기도 만들고 그러더라. 레이저도 이제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전기를 넣었더니 레이저로 바뀌었다. 전기를 넣을 때 특정 파장의 빛을 마음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구나. 빛도 전자기파구나. 그래서 전기를 많이 넣었을 때, 적게 넣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아시죠. 제가 이제 광신호하고 전기신호하고 일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전기를 줬다가 길게 줬다 짧게 모르스 신호죠. 길게 짧게 이런 신호를 전기신호도 똑같이 시간대를 따라서 두 신호를 일치시켜서 통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광신호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광이 이렇게 전파의 파형을 아날로그 파형을 이렇게 들쭉날쭉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다 숫자로 바꾸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가지고 숫자를 똑같이 광으로 보내는 거. 가령 1초에 16번 깜빡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시면 식사하셨습니까를 78, 64, 24로 정해봐요. 그러면 그거를 전세계 어디 가든지 78 되면 안녕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이렇게 유무선 통화할 때도 이렇게 신호를 전기 신호나 광신호로 보낼 수 있고요. 내가 영어 몰라도 영어로 하고 영어 몰라야지. 독일어도 하고 프랑스어 그쪽도 그렇게 하시대. 이거는 컴퓨터로 언어로 바꿔서 진법수도 공전하면서도 이거를 진법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숫자는 그걸로 해가지고 1번 모드는 진법수, 2번 모드는 국제적인 약속, 또 1번 3번 모드 또 그렇게 숫자 방식의 약속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통일한다는 광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로 숫자 방식의 언어로 통일하거나 영어처럼 공통어를 만들어서 통일하면 된다라고. 이게 다른 걸 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 말씀. 이런 개념과 아이디어를 힌트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 지금까지는 안 하다가 꼭 얘기만 하면 그러더라. 영어처럼 공통어를 만들어서 광신호 처리, 전기신호 처리기, 아날로그 디지털 하나로 공통적인 약속을 해서 그걸 하나로 묶자. 그래갖고 통신하면 속도가 빠르다. 그 중에서는 숫자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1초에 78번에 탁탁탁탁 치면 전기도 똑같이 끊었다 졌다 그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신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 무식하게. 왜냐면 길게 주는 게 7이고 짧게 주는 게 8이다. 그러면 전기선을 똑같이 맞추면 된다. 이 언어를. 여기다. 그래서 이게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기 위치에 어떤 색깔이 있나 이거를 숫자로 바꿔요. 그래서 툭 써가지고 착각 찍어서 만분의 1로 축소해서 축소 저장합니다. 오디오 신호도 음성도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숫자로 바꿔요. 숫자로 바꾸고 그거를 저렇게 착각 찍어서 축소해서 전송 저장합니다. 촉각 정보 또는 냄새 정보 이런 객관적인 정보 또는 자기가 이건 이쁘다 이건 이렇게 사람마다 똑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똑같이 보이지만 이쁘다 구리네 어떻게 등 이렇게 주관적인 느낌이 틀린 그것조차도 숫자로 바꿔서 전송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 방식 언어를 만들면 공신호 처리기, 전기신호 처리기, 그다음에 아날로그 데이터는 하나의 언어로 묶을 수 있다. 인간과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번역도 빠르고 전 세계 언어를 이렇게 숫자 방식으로 번역도 빠르다. 뭐 공통적인 약속을 이 숫자 방식이 아니더라도 숫자 방식이 제일 나아요. 제가 보니 공통적인 약속을 해서 전 세계 번역을 하는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 개념만 쓰셔도 제 기술이다. 지금까지는 안 해놓고 꼭 얘기만 하면 광신호하고 전기신호 처리기도 속도가 보다 빠르거나 아날로그 데이터 전환기도 속도가 빠르다. 기존 걸 놔두고도 1번 모드는 기존의 진법서, 기존의 약속, 2번 모드는 또 다른 약속, 이렇게 해서 모드만 틀리게 해서도 할 수 있다. 똑같은 건데 1번 모드는 공격하라, 2번 모드는 철수하라, 3번 모드는 안녕하십니까. 좀 비친 것 같지만 모드만 틀려서 서로가 약속만 하면 된다 이면서. 그래서 제가 이런 소리 신호기 아니면 이런 보통 이걸로 등산객들에다 한 번 누르면 자기들만의 규칙적인 약속의 프로그램에서 자동 번역해주고, 야 나 타타타타 가지고 어디 좌표에 어디에 있어 이렇게 신호로 하거나, 야 내이다 밥 먹으러 와 이번 누르면 싫어 이렇게 자기만의 약속을 정해서 할 수 있는데 국제적인 공통 약속도 정해 놓을 수 있고 약속을 각각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일일이 내가 해놓을 필요가 없이 여러 약속이 자동으로 해주면 이걸 음성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만 했어도 걔는 내 음성을 사람 목소리로 이렇게 나한테 들려줄 수도 있다면서. 이해가 가시죠? 음성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진의 몇 번째다 해가지고 화면으로도 보여줄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이것이 타닥 일주일에 16억 번 내지는 깜빡일 수 있으므로 이걸로 어떤 영상을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여기 숫자에 여기에는 무슨 색깔, 여기는 무슨 색깔, 이거를 숫자로 바꿔서 보낸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16번 이해가시죠? 네네. 그렇게 야 내가 해볼게. 여기 숫자에 무엇이고 여기 숫자는 무엇이고 여기서 이 숫자는 이 색깔에 알았어. 이거 화면을 딱 구성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1초에 16억 번 깜빡여서 그 위치에 무슨 색깔이라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다. 음파 기술도 똑같다. 음파도 전기파, 전파, 광파, 음파를 이렇게 인출시켜서 한다. 음파까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숫자 방식으로 하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속도 전환이 빠르니까. 그래서 잠깐 음파 통신할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네네네. 하나의 정해진 약속을 가지고 하면 저기 함선이 지나간다. 상선이 하니까 띠 구조 신호일 수도 있어요. 모르스 신호처럼 띠 우리 좀 도와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약속을 해서 국제적인 약속으로도 할 수 있고, 서로 음파가 이제 물속에서 전파가 잘 되니까 그렇게 갖고도 똑같이 그 중에서는 숫자 방식이 제일 낫더라.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아까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중에 지식을 알게 되고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내서 제가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는 음해하신 분은 그분이 저를 음해를 하시고 내 기술을 자기 길로 만들거나 지 돈으로 자기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엉터리가 아닙니다.